군사기술자의 꿈을 품고 매일 미국산 구형 녹슨 자주포와 씨름하던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국산 K9 자주포를 마주하고 차별, 좌절,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지만 지금은 노르웨이 나르비크의 나토 기지에서 외국계 계약직 기술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 북유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마다 고향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건 현실의 벽이었어요. 브라운 사관, 당신은 구형 자주포 정비만 담당하시면 됩니다. 부대장 헨슨 대령의 말이 차가운 북극바람처럼 귀에 맴돌았죠. 최신 정비 장비 배치에서 또다시 제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어요. 외국계 계약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군사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이곳까지 왔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정비 업무는 언제나 구형 장비들 뿐이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오래된 자주포 앞에서 렌치를 돌리는 일의 반복. 때로는 이게 제가 꿈꿔왔던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지에 특별한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였어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가 사용하던 구형 미군 자주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매끄러운 포탑 라인, 정교한 시스템 구성, 그리고 뭔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세련된 디자인까지. 와,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경납고에 모인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포탑 표면의 마감 처리부터 조작 패널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이 장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것들과는 레벨이 다르다. 옆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구형 자주포들이 갑자기 박물관 전시품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지 전혀 몰랐거든요. 기지 전체가 그 한 대의 자주포 때문에 술렁였어요. 북유럽 기지 내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조차 신기해하며 주변을 맴돌았죠. 저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잔혹했습니다. K9 정비 교육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남성 정규직 장교들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구형 자주포 앞에서 기름때를 닦고 녹슨 부품을 교체하는 일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제 입지는 그리 견고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K9 자주포가 있는 경납고 앞을 지나다니며 언젠가는 저도 저 멋진 장비를 직접 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저 안에 숨어있는 첨단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구형 자주포 정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K9 쪽으로 향했어요. 정비병들이 그 주변에서 실습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죠.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기회를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도 저기 서 있을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만들어야겠다고요. 모멸감과 좌절감을 딛고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K9 정비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신청 이유를 적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기회를 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어필했죠. 부대장님, K9 자주포 정비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헨슨 대령 앞에서 제가 말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운 사관, 이미 교육 인원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청해보세요. 차가운 거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제쯤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보라, 시간이 되면 알려주겠다는 애매한 말뿐이었어요. 교육이 시작된 후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대의 남성 장교들이 K9 앞에서 실습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봐야 했거든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교육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속상한 마음이 컸지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차별받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혼자서라도 공부해보자고요. 한국어 매뉴얼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교육생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기밀이라서 접근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기본 매뉴얼 하나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조금씩 번역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다. 한국 매뉴얼의 디테일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심지어 예상 가능한 고장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매뉴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친절했어요. 밤늦게 숙소에서 혼자 매뉴얼과 씨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국어 단어들과 마주했죠. 한영 사전을 뒤져가며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즐거웠어요. 특히 K9 시스템의 국제적 범용성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각국의 기후와 환경, 운용 방식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내용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 찾는데도 10분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동료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뭔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혹시 알게 되면 비웃을까봐 숨기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저 시스템을 직접 만져볼 수 있을 거야.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제 뜨거운 열정만큼은 아무도 식힐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에 쏟아넣은 열정을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3주째 독학을 이어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 기지에 새로운 인물이 도착했어요. 한국 방산기업에서 파견된 기술 교관이었죠. 김진우 중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처음 진우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었고 친근한 인상이었거든요. 키는 제법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K9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단순한 화포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진우의 첫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뉴얼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혼자 공부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진우는 교육생들에게 K9의 특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자가 진단 기능입니다.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알려주죠. 그의 말에 교육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육 사흘째 되던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몰래 교육장 뒤편 창고에서 실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미 하사라는 교육생이 포탑 조작을 잘못해서 경고음이 울렸죠. 빨간 불이 깜빡이면서 경고, 잘못된 조작이라는 음성이 나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매뉴얼에서 읽은 내용대로라면 그 조작은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었거든요. 정확한 순서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우 중위가가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무단으로 교육을 엿보고 있었던 게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K9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김진우 중위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중얼거렸지만 거짓말인 게 너무 뻔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김진우 중위가 한국어 매뉴얼을 꺼내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매뉴얼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번역해서 보셨나요? 한국어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에서 제외되어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요. 매뉴얼을 번역해가며 독학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김진우의 표정이 점점 놀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국어 매뉴얼을 혼자서 번역하신다고요? 저희 숙소에 가서 번역하신 걸 좀 봐도 될까요? 김진우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숙소에서 제 번역 노트를 본 김진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혼자서 다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전문 번역가도 어려워하는 기술 용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다니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거의 완벽해요. 이 정도면 저희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해도 문제 없을 수준이에요. 김진우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김진우중이가 부대장에게 저를 추천해줬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별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이죠. 김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제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정식 교육에 편입된 월요일 아침,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K9을 직접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너무 컸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죠. 브라운 사관,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되었네요. 잘 부탁드려요. 김진우중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프로페셔널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교육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여자가 끼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첫 실습은 포탑 전개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이미 며칠 동안 연습한 상태였지만 저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매뉴얼을 통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익힌 상태였어요.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김진우가 옆에서 격려해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먼저 시스템 점검부터였죠. 전원을 켜고 자가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포탑 전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매뉴얼에서 읽었던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했죠. K9의 포탑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포신이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개 완료라는 음성과 함께 초록불이 켜졌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첫 시도에서 완벽하게 포탑 전개를 성공했거든요. 다른 교육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토미 하사는 입을 벌리고 있었죠. 정말 처음이세요? 저는 이틀 동안 연습했는데도 실수했거든요. 앤더슨 중위가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우 중위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빨리 연결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역시 혼자 공부하신 보람이 있네요. 그때부터 김진우와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교감이 시작되었어요. 실습할 때마다 김진우는 저를 유심히 지켜봤고 저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진우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간공학적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썼어요. 진우의 답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혹한 훈련이 있었어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황에서 K9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다른 장비들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K9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베테랑 기술자들도 감탄했어요. 나토 인원들이 하나둘씩 K9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장비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동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어요.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진우와 함께 복습을 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죠. 김진우가 옆에서 설명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교육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진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의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면모도 궁금했죠. 하지만 진우는 가끔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실습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진우 씨,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른 분야도 많았을 텐데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구형 자주포 정비사셨어요.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신 베테랑이셨죠. 그런데 20년 전 제가 군사학교 재학 중일 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후된 자주포의 포신 결함 때문에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정비 중이던 아버지와 동료 세 분이 크게 다치셨죠. 진우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 후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죠.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장비를 만들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K9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비극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진우의 고백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진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실습 때도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죠.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봐서 기분 나쁘셨나요? 며칠 후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교육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진우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상처받았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진우는 선을 그으려고 했거든요. 그의 태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어요. 교육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진우의 냉랭한 태도도 신경 쓰였고 평가에 대한 부담도 컸거든요. 다른 교육생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복잡한 정비 실습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압력 조절 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경고음이 울렸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세요. 진우의 차가운 지적에 저는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교육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브라운 사관, 진정하세요. 여기는 교육장입니다. 김진우가 조용히 말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갑자기 차갑게 대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하더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날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진우에 대한 감정이 확실해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더 깊은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저를 밀어내니까 너무 아팠어요. 한국방산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철학까지 수출한다고 했으면서 왜 저에게는 마음을 닫아요? 혼자 중얼거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K9 시스템뿐만 아니라 김진우라는 사람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깊이 빠져든 거죠. 하지만 그가 저를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6시경에 김진우가 제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기다렸나 봅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브라운 사관,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금이요? 주말인데요. 저는 아직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네,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함께 나가실래요?
우리는 기지박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카페였는데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두려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사고 이후로 저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해왔어요. 언제 또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진우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열정과 진실함을 보니 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진우 씨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차갑게 대하시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상처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당신처럼 용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만든 기술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진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숨기지 말고요. 네, 그럴게요. 사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실습실에서 밤새 복습했어요. K9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진우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미국 텍사스에서의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이제 보니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혁신을 만드는 거죠. 진우도 웃었어요. 정비 기술이 우리 사이의 감정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일이 평가 시험이에요. 걱정되세요? 진우가 물어봤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자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했어요. K9 시스템처럼 우리 관계도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완성된 시스템이 된 것 같았어요. 평가시험 당일,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포탑 전개부터 복잡한 정비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결과는 최고 점수였어요.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한국 본사 연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브라운 사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진우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도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진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깔끔한 도로 위로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네요. 이런 도시에서 K9 같은 첨단 기술이 나오는구나 싶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지만 오늘은 서울 구경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한국의 문화도 알아야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진우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서 500년 된 전통 궁궐을 보니 정말 신기했죠. 어떻게 이런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K9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기계공학 기술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킨 거죠. 진우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점심에는 한식당에서 정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죠. 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는군요. 하나하나 다 맛이 달라요. 한국 음식은 균형을 중요시해요. 매운 것,
단 것, 신 것이 조화를 이루죠. 이런 철학이 기술 개발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진우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인사동과 명동을 구경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한지 공예품도 봤죠. 그리고 현대적인 쇼핑센터에서 한국의 최신 트렌드도 경험했어요. 저녁에는 포장마차 거리로 갔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을 먹으면서 소주도 마셨죠. 한국 직장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정이 많네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저는 진우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손님을 잘 대접해요. 특히 당신처럼 우리 기술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한국인들은 진정성을 알아봐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하루의 마지막 코스는 남산타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었죠. 그때 진우가 작은 자물쇠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이런 곳에 자물쇠를 걸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요. 우리도 해볼까요? 진우의 제안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요? 저희가 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줍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물쇠에 우리 이름을 영어와 한글로 함께 적고 타워 난간에 걸었어요. 그 순간 진우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이죠. 정이요? 러브와는 다른 건가요? 저는 궁금해했어요. 사랑보다 더 깊고 우정보다 더 끈끈한 감정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마음이죠.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것도 바로 이런 정이에요. 진우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환대해 주셨어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3주간 연수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K9 시스템의 핵심 기술부터 최신 업데이트까지 모든 것을 배웠죠. 연구소에서 실제 개발 과정도 보고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진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였어요. 연수 마지막 날 회사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브라운 사관과 김진우 중위를 노르웨이 장기기술 파견팀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네, 북유럽 지역의 K9 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사관의 현지 경험과 김중희의 기술적 전문성이 합쳐지면 최고의 팀이 될 것 같아서요. 회사 부장님의 설명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진우도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기대돼요.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저희는 나르비크 북유럽 정비창에서 본격적으로 함께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지 사정과 나토 시스템을 잘 알고 진우는 K9의 모든 기술을 꿰고 있으니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나토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K9 시스템을 배우러 왔고 저희가 직접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젊은 외국인 강사들을 의심스러워하던 베테랑들도 실력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인정해줬죠. 브라운 교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독일에서 온 밀러 상사가 말했어요. 김 교관님의 기술 설명은 정말 예술이에요. 복잡한 시스템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요. 프랑스 기술자 피에르도 감탄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북유럽 지역에서 K9 전문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각국 군부에서 기술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고 새로운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의 공식 견학도 받았죠. 심지어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과 유럽을 잇는 기술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진우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K9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국제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을 통한 외교라고 할까요? 진우도 동의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K9을 도입한 나라들의 정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장률도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다른 장비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죠.
어느 12월 어느 밤, 기지 밖에서 환상적인 오로라가 나타났어요. 북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초록빛과 보랏빛이 어우러져 하늘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 나와서 이거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우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저희는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오로라를 바라봤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지만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추위도 잊을 정도였어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런 풍경을 당신과 함께 볼 수 있다니 행복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때 갑자기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당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순간을 보고 있으니 확신이 서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진우가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면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네, 물론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오로라 아래에서의 프로포즈라니 정말 로맨틱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우리가 K9 때문에 만났으니 K9이 우리의 큐피드인 셈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 기술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국제정비 외교, 아니 사랑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네요. 진우도 웃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서 저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계속 북유럽에서 K9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기술 교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도 나눴어요. 한류와 기술 수출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노르웨이, 아니 한국과 전 세계를 잇는 기술문화대사가 되었어요.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북유럽의 추운 설원에서 시작된 저희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K9 자주포 하나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희는 첨단 기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K9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기꺼이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유럽의 차가운 겨울이 저희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K9이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미국인 기술사관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가치를 온 세상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가 함께 꾸려갈 새로운 가정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9 시스템처럼 완벽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차가운 설원에서 만난 뜨거운 기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사람의 변화. K9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연결입니다.